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간단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대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사단법인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와 그리고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미래본부 글로벌 문화 추진 단장을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또 한국 불교의 여러 문화와 또 연계된 그런 포교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디어 홍보실 이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이 구독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달리는 말처럼 또한 올해는 적토마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 힘이 넘치는 적토마의 기상으로 2026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원만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대운사는 우리 범어사 말사로서의 또 주지소를 맡고 있는 것이고요. 쿠무다 문화법인은 2013년도에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대운사 아래의 장소에서 이 문화와 종교가 합일해서 생겨나는 그런 시너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먼저 이렇게 정함으로써 문화 그리고 종교, 수행 이런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쿠무다이고요. 거기에 함께 만들어진 것이 이제 문화예술법인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13년 차인데요. 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교도소, 그리고 군부대, 요양병원, 또 다양한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저희 쿠무다가 그런 행보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명경문화재단이 다시 설립을 되어서 불교 문화 전공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불교문화 콘텐츠 지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되어서 문화 전법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글로벌 문화 추진 단장 소임을 맡게 된 거는 또 부산 명지국제 신도시의 국제명상센터와 그리고 의료복합 타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저희가 먼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단에서 또 원장 스님께서 그런 소임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소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고 있고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어떤 언어로서 어떠한 또 행보로서 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임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학인 시절에 공부를 하고 선방을 다닐 즈음에 또 천일 기도를 병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한때 그 법당 없는 법당, 아주 작은 교회, 성당 이런 이야기들을 타종교의 우리 또 종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 법당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교회와 성당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경남 함양에 대운사 사찰을 이렇게 불사를 하고 나서 농촌이다 보니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또 고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당을 잘 지어놓고 정말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몇몇 불자들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거에 굉장한 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부산 해운대 송정과 인연이 되어서 그곳에 그렇다면 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문화와 종교는 함께 내려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 어떤 문화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위에 얹어서 같이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냥 법당에 기도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 이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더 힐링할 수 있고 또 휴식할 수 있고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자. 그것이 쿠무다의 시초였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점점점 해마다 뭔가 하나씩 더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제가 대만 불교를 이렇게 견학하고 다니면서 느낀 점, 대만 불교 중에서 특히나 자제공덕회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 불교 자제공덕회에서 봉사와 나눔, 자선, 그리고 모든 그 대만 사회의 대만 국민들을 위해서 그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되었었고,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대만 국민들에게 그런 종교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너무도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한국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이즈에 맞게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갔었거든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한 해는 나눔을 또 하나 더 얹게 되고 또 두 해째는 또 다른 자선의 어떤 또 여러 가지 행보를 또 올리게 되었고 이제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 뭐 찾아가는 음악회, 사회 소외된 곳에 문화전법이라는 걸 통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왔었고요. 이제는 그 의료와 그리고 사실은 카톨릭의 성모병원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 관련 병원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원력으로서 사실은 대만의 자제 병원을 견학을 하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이렇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참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수행이 기본이겠지만 나머지 이 시대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사실은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백제 때부터 그리고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해왔지만 우리가 사실은 2조 500년이라는 그 배불 정책에 의해서 잠시 주춤했지만 그 역할을 다양한 모습으로 해왔었는데 현대 사회에 또다시 우리 한국 불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 법문이잖아요. 그 법문의 한 자락이다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문화전법이라는 것에 조금 비중을 두면서 지금까지 정진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이제 조금 밀도를 쌓아가고 우리가 업력이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업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완전한 행복일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과정들은 84,000 법문의 그 하나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뭐 문화 포교이든 우리가 요즘에
그 명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명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림 명상이 있고 음악 명상이 있고 그리고 뭐 마시는 커피 명상이 있고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듯이 그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일하지만 근기가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전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다양한 명상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조금 전에도 했지만 그 인문학 속에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들어있는 것이 사실 인문학이잖아. 결국은 그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리 불교의 가르침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행보들도 결국은 중생을 위한 일, 또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원력으로 삼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을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더 만들겠다라는 제 삶의 수행의 삶에 있어서는 마지막 원력 불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의 최종의 정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겠죠. 그것이 또 최상승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점을 두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또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모든 방편 속에 경전 공부도 있을 것이고 또 명상의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도달점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행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즐겁고 행복해야만 우리가 절에도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경전도 보고 싶고 재미가 없는데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마음속 주인공을 찾는 일 그리고 그 선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공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저는 완전한 행복이라 생각하고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수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향유하는 것들은 사실은 방편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뭔가 기도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잠깐 5분 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꽤 많잖아요. 1분 명상을 하기 위해서도 자세를 가다듬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듯이 조금 더 이제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행복과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복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고 과정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이 모든 행위들이 저는 마지막으로 귀결점은 완전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 우리 그 기독교에서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어린 시절에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 사실은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그 가르침이 일대 시교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전이라든지 또 경률론 3장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나 더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너무나 텍스트가 많잖아요. 경전의 종류라든지. 그런데 그 속을 공부를 해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 인문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경전이라는 생각이 출가해서 한 해, 두 해가 쌓여갈수록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현대사회에 와서 전달 방식에 있어서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 현대인들이 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현대적인 키워드로 현대적인 언어로서 경전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스님들 사회에서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바깥에 소설책이 재미없어지고 외부에 일반인들이 쓴 책이 별로 재미없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말씀이 딱 맞구나. 정말 하나의 그 가지일 뿐인 내용들인 거예요.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용이 담긴 경전은 모든 인문학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 중심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조금씩 경전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독송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경도 해보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실은 요즘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불교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은 세상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사회적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거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총칭이 있잖아요. 구고고난이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중생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중생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저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어떤 원력 자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대만 불교에서는 그 역할들을 하나의 기도 수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한국 불교도 그런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기도 수행은 사실은 수행자들에게서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할 명제이죠. 하지만 다음으로 필요한 거, 문화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과 인문, 철학, 여러 가지 나눔, 자선, 봉사, 의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씩 길을 닦듯이 지금도 너무 우리 한국 불교가 잘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역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밀도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수행자들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님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이런 소임자들께서도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다 보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쌓이고 쌓여서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우리 불교를 받아들인 선조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1700년에 이 유구한 불교 문화가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안목으로서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펴고 그 역할,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뭐 1박 2일 명상 스테이도 있고요. 근데 템플 스테이에서 조금 이제 약간 문화 예술을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1박 2일 저희 쿠무다 명상센터에 머물면 명상 프로그램도 있고 공연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 주에는 이런 공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전시가 있고 또 뭐 차와 관련된 차 명상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소수정예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도 소수로 와서 체험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젊은 층들이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정말 그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불교가 핫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쿠무다가 그런 핫한 불교 속에 핫한 공간으로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역할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임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더라고요. 이제 명상문화센터가 개관한 지는 올해 햇수로 5년 차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불교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타 종단, 뭐 여러 종단과 또 타 종교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종교적인 어떤 공간이 오히려 여기서 이윤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또 다른 쿠무다와 또 다른 지역의 쿠무다가 자꾸 쿠무다와 같은 개념을 가진 공간이 좀 자꾸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냥 그 견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대만 자제공덕회를 견학을 몇 번 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한국 불교 사회에 필요할 것이가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고민의 결정체가 사실은 쿠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행동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고 이건 참 좋아 그냥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해야 되겠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불교사에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보다는 다녀가신 분들은 정말 몇천 명이 되는데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제2의 쿠무다, 제3의 쿠무다와 같은 곳이 아직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약간의 저도 책임감을 느끼죠. 또 다른 롤 모델, 우리 현대사에 필요한 이제 불교의 롤 모델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이 시대에 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명상은 동양의 수행 방법이죠. 그리고 요가 명상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 거의 5,000년 전부터 요가와 명상을 실행을 해 왔었는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고 부처님만의 수행 방법이 사실은 또 다른 수행 방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의 방법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 사회로 갔다. 사실은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는 3, 40년 전부터 셀럽들에 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셀럽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약간 그 지식층에 의해서 명상은 계속해서 전해져 왔었는데 이제 다시 역수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사대주의 영향처럼 미국에서 들어오고 유럽에서 들어온 문화에 대해서 조금 뭔가 환호하는 그런 성향 아닌 성향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동양인들이. 그러다 보니 그에 조금 같은 시간대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또 그 사실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이 불확실한 미래, 젊은 층들은 더 할 것이고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힘들지 않는데도 힘든 사회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공이 약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선명상에 조금 더 현대인들이 좀 홀릭된 이유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어떤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권력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유럽 사회에서는 4, 50년 전, 3, 40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부처님의 정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모른 채 명상을 유럽인들이 받아들였지만 공부해 나가고 연구해 가다 보니 그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더라는 것을 유럽 사회도 느끼듯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명상을 통해서 접근하다 보니 그 속에는 불교가 있더라. 사실은 타종교에서도 명상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더 많이 깊게 들어가 보니 그 속에는 불교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불교가 더 핫해지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선명상이 꼭 필요한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종단에서 주창하고 있는 30초 명상, 셀패스 명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장 스님께서. 그듯이 30초라도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1분, 더 나아가서 5분, 하루에 1분이라도 자기 마음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너무 인생은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선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좀 저도 신나거나 아니면 마음이 저도 모르게 좀 편안해지거나. 그렇죠? 네. 또 가장 행복해질 때는 네.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집중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가에서 말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수행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각자가 하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곳에 산책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저는 그것이 모두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명상이 어떤 나한테 좋은 느낌만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현상들이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순간 머물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저는 마음의 평화 지점에 좀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물을 마시면서도 목마름을 없앨 수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하면 사실은 행복의 명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간 멈춤. 근데 알아차림하는 거죠. 내가 행복해 하고 있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되고 있구나. 좋은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평화롭다. 그 순간을 잠깐 인지하는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저는 명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시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운전을 하다가도 사실은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지켜봄의 명상. 나는 어떤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급한 일이 있겠지? 그리고 보지 못했겠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조차 저는 마음의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음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만 이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대로 직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습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호흡을 고르면서 1분이라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또 숨을 내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3세트 정도만 인지하시면서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도 호흡을 3번 정도만 고르다 보면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하나의 감정은 90초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90초가 1분 30초잖아요. 사실은 그 지나가고 나면 또 사라질 감정들에 매여서 나쁜 일도 저지르게 되고 싸우게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현대인들에게 각박한 시대에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30초 명상이라도 꼭 한번 날마다 실행하시면 그 시간대가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우리 걷기 명상 하잖아요. 네. 커피 한 잔을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 순간이 명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요즘에 젊은 층들이 불교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어디 카페에 친구들끼리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하고 있던가. 양쪽에 오늘 만났는데도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불교계에서도 출가자들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이게 말하자면 그 기자님 질문은 종교계의 문제로 인해서 출가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사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유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을 독서량을 또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선진국의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국민의 90% 이상이 100년 이상을 꾸준하게 1년에 10권 이상 독서를 한 국가의 국민들이 선진국이고 선진국민들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전쟁을 겪은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발전해 있지만 틀만 만들어진 상태이다. 그 속에 채워 넣을 시간이 없었고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도 그런 전쟁 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살기 위한 어떤 급급함에만 지금 오다 보니 우리 마음의 어떤 휴전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사유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다 보면 종교의 가르침도 찾게 되고 종교의 가르침을 찾게 되면 너무 좋은데 나도 그러면 저 종교인의 반열에 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만큼 될까라는 의구심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전철 속에 휴대폰만 들여다. 그래서 휴대폰 속에 너무 우리가 몰락되어 가고 있구나. 그거를 잠시 놓고 책을 보면서 또 잠시 명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고뇌하고 고민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통찰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명상이 필요한 것이죠. 30초 명상 꼭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독서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책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굳이 이 책을 빨리 다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아침에 읽어야 될 책을 저는 몇 페이지 정도 읽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또 다른 책을 읽고 저녁에는 또 기차를 탈 때 읽는 책이 또 있어요. 항상 가방에 놓아두고. 그런데 우리가 음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에는 사실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어떤 그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 사실 인문학이잖아요. 책에 인문학 책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래서 뭐 인문학 서적도 읽고 철학 서적도 읽고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술해놓은 책도 읽고요. 또 종교적인 어떤 관련의 책도 읽고 또 때로는 시집도 택해서 시 한 수다 이렇게 한 부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하는 폭이 넓어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편식하지 않도록 좀 다양하게 그리고 굳이 다독하려고 하지 말고 정독해야 된다라는 거.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꽂히지 않으면 내일 읽어보는 페이지에서 꽂힐 수도 있으니까 네, 다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독하는 마음 자세로서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책 명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밥도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저 친구가 명상한다는데 요즘에 기도 108배 한다는데 잘하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야지 체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 시대 현대인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명상, 네, 머뭇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셔서 108배 명상도 해보시고 또 잠시 1분 명상, 더 나아가서 5분, 10분, 1시간 명상도 이 단련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제2의 천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3일이 넘어서 버리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잘 넘기고 가면 3년을 갈 수 있고 30년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30초 아니면 1분 명상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한불교 조계종 이 미디어 홍보실에서 만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도 다양한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정보들과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로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되셔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행복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